밸류체인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미국이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나, 오션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정도로 뭐 지금 업황이 좋고 주가도 좋다. 네, 오늘은 HD그룹 전반적인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위에 있는 HD현대, 여기를 이제 나중에 또 심화학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HD그룹 전반적인 강점과 단점, 그쪽을 좀 제가 짚어드릴 텐데 좀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은 딴 데에서 들으실 수 없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현대그룹. HD현대그룹이 뭘 많이 하죠? 조선 많이 하잖아요. 해양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뭐 이쪽에서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룹이 많습니다. 제일 상위에 HD현대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뭐 중간 지수학격인 HD한국조선해양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HD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층층이 지금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야, 참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복잡한 걸 아주 쉽게 아주 풀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고 돈을 앞으로도 잘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조선 쪽 말고도, 지난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력 인프라 어디죠? HD현대일렉트릭. 그걸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HD현대 지주사입니다.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HD현대그룹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HD현대그룹의 장점 5개를 먼저 이렇게 한번 슬슬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시황이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이제 시장 구조 하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지금 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아주 당연한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존적인 미국을 보기라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급기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배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군함도 좀 수리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원하는 미국이 돼버렸어요. 중국한테 가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나, 오션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정도로 뭐 지금 업황이 지금 좋고 주가도 좋다. 그런 거 제일 상위에 지금 HD현대라는 게 있고, HD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가 기술력이 없는 데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탑티어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요? 걷다가 이제 하나오션에서 가서 이제 한다고는 합니다만, 야, 그 어느 천년에 거기다가 밸류체인을 이제 다 만들고 인력 풀도 숙련된 노동자로 채우고, 야,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파 기준으로 전 세계의 1%가 안 되는 미국 시장, 지금 조선 시장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건데, 어쨌든 주가는 그것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막 달리는 느낌이 좀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걷다가 이제 강제 구금하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서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산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갑인 거다. 그게 바로 조선산업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HD현대그룹이라는 게 뭐 조선, 해양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 사업
사업 회사가 또 한 4개 정도 있고 비핵심 사업 회사도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산업재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후장대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근데 돈 잘 버는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D 현대그룹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지속가능 경영하고 뭐 ESG 이쪽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 특성상 말이죠. 그리고 정부 밖에서도 그쪽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정도 경영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5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요. HD 현대도 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사고 HD 현대중공업도 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제일 많이 샀죠. 지분율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HD 현대도 최근에 좀 많이 사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올라가는 외국인 지분율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지분율 자체로는 상당히 높죠. HD 현대보다도 더 높습니다. 근데 지분율 자체는 높은데 최근 몇 달 동안에 지분율이 올라가는 그 각도로만 보면 사실은 HD 현대가 올라가는 외국인 지분율 증가 각도가 훨씬 가파르다 이런 얘기예요. 더 급하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제일 밑에 HD 현대중공업 있습니다만은 11.3% 저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사업회사를 살래? 지주회사를 살래? 라고 할 때는 사업회사를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들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웬걸요? 중간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제일 최상위 지주회사 격인 HD 현대를 오히려 사업회사보다 더 많이 사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외국인들은 그 지분율 고제가 지금 달리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HD 현대그룹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항상 그룹 제가 얘기하고 뭐 개별 회사 얘기할 때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점도 항상 제가 짚어드리는데 이 HD 현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있고 한국조선해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HD 현대도 옆에 현대 일렉트릭 있고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지분 구조가. 야, 저걸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저 주식을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게 뭐죠? 주가적으로는 할인이에요, 할인. 왜 그걸 사? 그 밑에 있는 간단한 회사를 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할인이 중복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싸다. 근데 왜 외국인들은 살까요? 할인이 많이 됐으니까 언젠가 이 할인폭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겠느냐. 나중에 제가 가격 대비 순자산 가치 이걸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할인이 지금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할인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거다. 그래서 평균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지주사나 뭐 얘기를 할 때 할인 정도를 한 40%라는 걸 평균으로 보는데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할인돼 있어요. 그 할인폭만 줄어든다고 해도 아 우리가 위쪽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하는 걸 쭉 들으시면 되고요. 이 현대그룹의 이제 단점 중에 또 하나는 너무 경기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가죠. 안 나갈 때는 또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어쩔 수가 없죠. HD그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순환적인 그런 회사인데 경기가 좀 지금 안 좋아지는 국면이냐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할 때는 조선, 해양 이쪽은 좋아지는 국면이지 안 좋아지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다운사이드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조선 쪽, 해양 쪽 그리고 뭐 현대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쪽에 지금 위치한 이런 현대 그룹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운사이클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 오일뱅크가 있잖아요. 이제 정제 마진 때문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좀 좋아지는 느낌이 이제 나온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쪽도 이제까지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디스카운트는 좀 덜해질 거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산업 구조상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공사하고 물량 막 쏟아내고 막 이런 데잖아요. 석유화학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경쟁을 상당히 심하게 했고 원가 구조에 있어서도 뭐 중국이 우리보다 원가가 낮으면 낮지 우리가 원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을 그 양상 구도 하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쟁이 예전에는 많이 오래됐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거의 경쟁이 조금 이제 유리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산업이 가고 있다. 우리 이 조선업체들의 포지셔닝이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고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전력 인프라도 우리가 우리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겠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안전 리스크 이런 걸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결국은 뭐 사업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열악한 구조에서 하는 거는 좀 이슈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의식 이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 1년간의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그룹 내에서 HD 현대는 생각보다 주가가 덜 갔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주가가 괜찮았고 현대일렉트릭도 괜찮았는데 강 대표가 HD 현대 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주가로 봤을 때는 지난 1년간 아주 제일 많이 올랐네요. 뭐 170%는 이렇게 오른 현대중공업이 돼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1년간 120% 이렇게 오른 반면에 HD현대는 제일 밑에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200이니까 한 100% 오른 거죠. 이 정도는 오른 HD현대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냐. 시장이 지금 3,600, 3,650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많이 달린 느낌이 좀은 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순환매적으로 옆에 덜 오른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을 주변 종목들로 시선이 갈 수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HD현대는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조선이나 뭐 해양이나 뭐 에너지 건설 이런 쪽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또 자사주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사주 거기서 뭐 상법 개정 3차 개정이 된다고 하셨던 그 모멘텀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잖아요. 정기국회 상법 3차 개정이 뭐 지연된다고 해도 저는 금년 안쪽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자사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 소각을 한다고 쳐도 당장이면 주가는 갑자기 오를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급하게 오른 것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대가 들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제가 잘게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 전에 HD현대가 뭐를 들고 있냐 이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을 37%를 들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뭐죠?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격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37%나 들고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37%의 지분율이라고 하면은 이 HD 현대의 순자산 가치 NAV의 그럼 몇 %냐? 35%입니다. 전체의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보니까 이 회사 주가의 한 35%는 이쪽을 대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분율이 무려 35%입니다. 지주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지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35% 정도예요. 한국조선해양이 37%, 여기도 35%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순자산 가치 구성비로 봤을 때는 이 회사 주가의 29%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한국조선해양이 35% 전체 순자산 가치의 35%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은 29%를 여기서 이제 주가를 대변한다고 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얼마예요? 64%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회사가 이 HD현대 주가의 3분의 2 정도를 대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지분율을 지금 제가 11%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사주를 지금 한 11% 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다 전량 소각한다.
라고 하면 주가가 5% 이상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순자산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제가 크게 한국조선해양 35%, 현대일렉트릭 29%, 사사주 5%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영업가치라는 게 있어요. 12%.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유사업이 이제 뭐 정제 마진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돌아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거기 영업가치도 있는 회사다. 완전한 순수한 이제 지주회사 그런 느낌보다도 사업가치가 영업가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 회사고 뭐 회사 또 그룹 계열사들한테 로열티 같은 것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넷댓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순차입금이에요. 순차입금. 전체 총 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 등가물을 빼면은 이런 순차입금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순차입금의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빼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입금이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스럽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D 순자산 가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평균으로 보는 0.6배가 아니고 지금 HD 현대는 순자산 가치가 0.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시장에서 지주사한테 평상적으로 할인하는 40%의 할인율이 아니고 여기는 60%의 할인율까지 지금 너무 과대 할인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어려운 이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이 지금 사들어오는 거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할인폭이 깊구나. 그걸 지금 노리고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기 순환형에 있으면은 PER이나 이런 게 되게 막 들쭉날쭉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영업이익이 엄청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대규모 적자로 갔다가 여러분들 뭐 오랫동안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끝내주는 회사들로 지금 다시 변신하고 있다. 그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게 HD 현대다. 자, 전 시간에 HD 현대의 이제 순자산 가치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상기시켜 드리면은 순자산 가치의 0.4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는 할인율 40%보다 더 깊은 할인율을 지금 HD 현대한테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할인 폭이 축소될 거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로 지금 보면서 외국인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들어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의 강점, 단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죠. 저희가 항상 강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강점을 5개만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점은 계열사들의 네트워크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HD 현대 그 강점이 아닐 수가 없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 부분 이쪽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정제 마진 쪽에서 조금 이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 시장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뭐 탑티어잖아요. 지금 밑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 그랬죠?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여기가 직접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뭘 들고 있죠? 밑에 HD 현대중공업 들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 하면 뭐 전 세계 당연히 조선 부분의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조선 시장에서의 리더십 탑티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 제일 최상위에 HD 현대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편을 이제 가서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라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심지어는 목표 주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 이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정도로 시장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회사를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HD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주가가
조금 덜 올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방산 수출 그런 것도 이쪽에서 다 수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는 또 재무 구조가 계속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를 정확하게는 10.5%인데 상법 개정 3차 개정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서 캐탈리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뭐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착안하시면서 지금 보이는 밸류나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이거를 좋게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점도 제가 좀 하나씩 좀 간단히 이제 터치를 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순환적인 게 있으니까 아까 그룹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HD 현대 단일 회사로도 마찬가지죠.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조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 순환형.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그 전기 순환형에 있으면은 PER이나 이런 게 되게 막 들쭉날쭉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영업이익이 엄청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대규모 적자로 갔다가, 여러분들 뭐 오랫동안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끝내주는 회사들로 지금 다시 변신하고 있다. 그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게 HD 현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중후장대하고 시설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는 이런 회사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도 다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설 투자 부담은 있다. 그러나 지금 영업 현금 흐름들이 각 개별 회사들에 있어서 다들 좋기 때문에 자본 시설 투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업황이 상당히 지금 개선되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중국과의 경쟁 심화는 늘상 우리 이제 스토리가 됐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대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거듭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돼버리고 있고, AI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런 뭐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대엘렉트릭 같은 데도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 주가가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단점은 뭐 노사 갈등 리스크인데요. 그건 뭐 언제든지 이제 발발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악재일 거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터치를 좀 해드렸고요. 지주사 구조가 이제 복잡하고 HD 현대라는 게 사실은 리포트들 이렇게 저도 쭉 읽어보니까 제대로 알고 쓴 사람 반, 뭐 그냥 대충 쓴 사람 반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어떤 가치를 쳐줄 건가,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그 비상장 계열사, 그 정의 부분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뭘로 멀티플을 쳐줄까? 그리고 영업가치를 얼마를 쳐줄까? 이런 거에서 다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이제 피곤하고 힘드신 건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게 이 HD 현대의 할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는 이제 강관우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싼 거는 맞는 것 같네. 그 정도면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죠. HD 현대 지분율 차트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최근에 히트친 게 있죠. 품절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스퀘어도 그렇고 이게 품절주로 가는 거였어? 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진짜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파란 줄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파란 줄로 보니까 순수 유동주식 물량이요 20%를 지금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19.4%까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반대쪽은 누가 많이 자꾸 사들이니까 그런 거죠. 누가 샀어요? 이 빨간 줄로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들어와가지고 지분율이 25.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끌어모아서 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있는 물량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하로 지금 줄어가지고 19.4%까지 왔다. 여기 또 보면은 10.5% 이 자사주 지분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보면은 점점 시장에서 물량이 좀 말라가는구나. 이러면서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HD 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리 플로팅 그걸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까지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HD 현대도 그런 이제 품절률 대열도 슬슬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차트를 제가 굳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HD 현대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이 회사를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제가 리포트를 앞으로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로만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여기 많이 움직인다. 그걸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주가를 쭉 보니까 이렇게 관찰이 됐고요. 오른쪽에서는 현대그룹주, 이쪽에 조선이나 해양이나 방산이나 이쪽 관련되는 그룹주의 평균 뭐 그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의 드라이버, 그러니까 동인이라고 하면은 한쪽에서는 자사주 느낌, 자사주 소각이나 그런 이슈에 관련돼서 지금 괴를 같이 하면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선, 뭐 우리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전력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 현대 그룹주 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되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 그거를 단순한 차트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제가 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10개 회사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HD 현대도 그 빨간 줄과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이제 100일 동안 그런 느낌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쪽으로 와서 현대그룹주 제가 보니까 한 17개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시가총액으로 좀 가중평균해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평균보다는 조금 하회하고 있더라. HD 현대가. HD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바로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HD 현대가 들고 있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주가도 많이 올랐고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올랐는데 HD 현대 정작 위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덜 오른 거예요. 이 오른쪽 차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만큼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그거를 소각을 10.5%로 한다고 하면 그 폭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외국인들은 지금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들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해 드리죠. 그래서 선행 PER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왼쪽에 포워드 PER로 봤을 때 현대 일렉트릭 29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제일 밑에 한국조선해양 10배, 그리고 그 바로 위에 HD 현대, 여기는 11배입니다. 그러니까 11배, 뭐 PER로 봐서도 아주 뭐 그냥 시장 평균이잖아요. 딱 시장 평균 이 정도인데 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PER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현대일렉트릭이 9.5배나 이렇게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2.0배, 이거 다 들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HD 현대는 겨우 PBR이 1.1배밖에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할인을 깊숙이 받고 있는 거를 이 PER이나 PBR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HD 현대는 좀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주가, 제 목표 주가가 아니죠. 컨센서스가 나오는 걸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주가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괴료를 뽑은 건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실까요? 현대미품, 뭐 여기는 이제 뭐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제끼고요. HD 현대가 보니까 HD 현대 계열사 주가 중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료율이 제일 많이 벌어져 있어요. 31%. 현대중공업 20% 아직도 상방으로 있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네요. 한국조선해양도 12%, 현대일렉트릭은 7%. 지난번에 제가 전력 인프라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7%인데 이거를 정당화를 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이익이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을 많이 끌어올리면 여기가 서프라이즈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여기서 근데 이익이 좀 덜 나오면 아마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HD 현대라는 주가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그 밸류에이션 할인폭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HD 현대 그룹 중에서 제일 최상위에 있는 HD 현대 요 회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관련 비슷한 회사들을 제가 프로스 앤 컨스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